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 건물 안은 따뜻한데도 가슴 한쪽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익숙한 병실 문 앞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른다.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나처럼 남편이 웃고 있을 것이다. 힘겹게라도 억지로라도. 문을 열자 예상대로였다. 왔어.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는다.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힘없는 손을 들며 나를 반긴다. 오늘은 좀 어때?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준다. 차가웠다. 그의 온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한다. 괜찮아. 오히려 내가 걱정이네. 얼굴이 좀 야윈 것 같은데. 남편이 내 얼굴을 살핀다. 웃고 있지만 눈빛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다. 나는 피곤을 숨기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회사 다녀오면서 잠깐 들린 거야. 너는 밥은 먹었어? 간호사가 아침에 챙겨줬어. 입맛은 별로 없지만 힘내야 하니까. 남편은 일부러 태연한 척을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얼마나 아픈지. 밤새 열에 시달리다 겨우 잠든 걸 몇 번이나 목격했는데도 그는 항상 괜찮다고만 말한다. 그때 문이 열리고 또 한 사람이 병실로 들어왔다. 형, 오늘은 좀 낫죠? 민석이었다. 남편의 절친. 그는 밝은 얼굴로 병실로 들어서며 손에 뭘 들고 있다. 오늘도 내가 왔구나. 매번 고맙다. 남편이 환하게 웃는다. 마치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형한테 오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형이 좋아하던 빵인데 한 입이라도 먹어봐요. 민석은 익숙한 듯 테이블 위에 봉지를 내려놓는다. 나는 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조용히 바라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젠 자연스럽다. 병문 안이 일상이 된 지도 한참 됐다. 나와 민석, 그리고 남편. 셋이 있는 이 공간이 익숙해졌다. 내가 이렇게 매일 오는 줄 알았으면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너랑 결혼할 걸 그랬다. 남편이 농담을 던진다. 나는 피식 웃고 민석도 따라 웃는다. 형, 그럼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난 요리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잔소리도 많고. 야, 내가 요리 못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만든 라면이 최악이었다는 것도. 남편이 장난스레 말하며 웃었다. 민석도 따라 웃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병실 안에는 평온한 공기가 감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남편이 우리 앞에서 웃을 때마다 얼마나 힘겹게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그의 미소 뒤에는 끝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병실 나설 때마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릴 것이다. 나는 뒤돌아 나가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병문안을 마치고 병실을 나올 때면 항상 공기가 무겁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민석의 손을 힐끗 내려다봤다. 그가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걸어가면서도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을 때도, 병원 밖을 나설 때도, 가끔 서로를 힐끗 바라볼 뿐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고요한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밀려왔다. 오늘도 남편은 웃었다. 마치 괜찮다는 듯이 여느 때처럼 가벼운 농담도 던졌다. 하지만 그 미소가 깨질 듯한 유리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민석 역시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병원 문을 나서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민석 씨, 혹시 오늘도 형이 밤새 아팠을까요? 그가 멈칫했다. 아마도요. 왜 자꾸 괜찮다고만 할까?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남한테 걱정 끼치는 거 싫어하고 속마음 드러내는 것도 싫어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항상 그래왔다. 혼자 힘든 걸 감당하고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나와 민석이 더 불안해하는 걸 알기에 억지로라도 더 밝게 행동하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더 아팠다.
병원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우리는 결국 각자 차로 향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같은 루틴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다. 한 달만 내 친구와 함께 살아줘.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라고?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나 없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게 쉬워서 그래. 당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석이랑 같이 살아봐. 한 달만. 그 후에 결정해. 결정, 뭘 결정해? 남편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도 슬펐다. 내가 행복할 방법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외롭다는 거 다 알아. 나는 이제 너를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을 것 같아.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너한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어. 돈, 집. 그런 건 의미 없어. 내가 살아갈 날들이 앞으로도 한참 남았는데 나랑의 추억에 갇혀서 외롭게 지내는 건 싫어. 나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런 말 하지 마. 이미 결정했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했다. 민석이 내가 혼자 되면 신경 써줄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잖아. 그 친구라면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는 울컥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난 진심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한다는 걸. 그리고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남편의 손이 내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다. 힘없이 얇아진 손가락이 서늘했다. 내가 혼자가 될 걸 생각하면 그게 너무 무서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움켜쥐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의 눈동자엔 불안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제발.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이 한마디를 하는 데에도 온 힘을 다 쏟아야 하는 사람처럼. 약속해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말을 내뱉고 나서야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변명처럼 들리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란 확신이 없었다. 남편의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다. 침묵이 흘렀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외로울까봐 형이 너무 걱정했어. 나는 민석을 쳐다봤다. 그는 감정을 숨기려 애쓰는 듯 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돼.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해. 넌 형 친구잖아. 내 남편이 널 믿고 부탁한 거잖아. 민석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진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힘겹게 웃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것뿐이야. 그의 얼굴은 너무도 슬펐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아. 그런데 내가 혼자 남을 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그 생각만 하면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민석이라면 내가 덜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아무리 남편이 절친한 친구라 해도 어떻게 한 달 동안 함께 살아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지? 하지만 남편은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바빠졌고 창백한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바라는 게 이거라면 난 정말 모르겠어. 그냥 한 번만 생각해줘. 남편은 내 손을 더욱 꼭 쥐었다. 한 달만 부탁할게. 그 순간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 이건 무리야.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 형수님도 원하지 않잖아.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넌 그냥 내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해줘. 민석은 한동안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그게 형이 원하는 거야?
남편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부탁을 선뜻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 이걸 들어주는 게 맞는 걸까?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병실을 나서며 나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남편은 침대에 기대어 우리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병실 문을 닫고 나서는 남편이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을 거라는 걸. 그렇게 많은 밤을 보냈다. 차에 올라탄 후 나는 손에 남아있는 남편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안전벨트를 맸다. 운전석에 앉은 민석도 말이 없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차가 천천히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내 남편이 내게 가장 절친한 친구와 함께 살라고 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민석이 가볍게 기어를 닦으며 속도를 줄였다.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멈춰섰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 속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민석이 살짝 움찔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쯤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알아.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도로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손끝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았다.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 나는 솔직한 질문을 던졌다. 민석은 짧게 웃었다. 아무렇지도 않을 리가 없지. 그는 신호등이 다시 바뀌자 천천히 차를 몰며 덧붙였다. 하지만 형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부탁했잖아.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할 자신이 없었어. 나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래.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뻗던 순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해 줘라고 말하던 순간이.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민석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건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내게 선택이란 게 존재하는 걸까? 차는 점점 익숙한 동네로 들어서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오늘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내 집이 아니라 나와 민석이 함께 살아야 할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는 친구지만 나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다. 집 앞에 도착하자 민석은 엔진을 끄고 조용히 내렸다. 나도 천천히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았다. 너무 익숙한 곳이었는데 왠지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나는 한 걸음 내딛고 조용히 서 있었다. 집 안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공기부터가 달라졌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곳이네. 내가 중얼거리자 민석이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한 달을 함께 살아야 한다. 한 달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까? 아니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까? 그 누구도 정답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첫날을 맞이했다. 집 안은 조용했다. 아니, 너무 조용했다. 원래라면 남편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고, 주방에서는 따뜻한 차를 따르는 소리가 들려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가만히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맞은편에서는 민석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 둘 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저 씻고 올게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대꾸는 하지 않았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발끝으로 느껴졌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마주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남편은 병실에 있었고 나는 그의 친구와 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마음이 묘하게 불편했다. 물론 남편이 원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셨다. 병실에서 남편이 보였던 표정이 떠올랐다. 우리가 병실 나설 때 그는 언제나 밝게 웃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나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정말로 괜찮았을까? 문득 거실에서 작은 움직임이 들려왔다.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민석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물컵이 놓여 있었고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도 나처럼 쉽게 잠들 수 없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다시 앉았다. 거실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잠 안 자요? 내가 조용히 묻자 그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아마 못 잘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을, 민석도 아마 남편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형 아니, 남편분이.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정말 괜찮을까요? 나는 그의 물음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무릎을 모으고 손을 깍지 낀 채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걸 보고 안심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걸 원해서 그런 걸까요? 민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다. 아마도 둘 다겠죠. 둘 다. 내가 혼자가 되는 걸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떠난 후에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왔다. 하지만 우리 이게 맞는 걸까요? 그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둘은 한숨을 내쉬었다. 벽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이 되도록 거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의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무겁다. 아침부터 흐린 하늘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채 손끝으로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운전석에 앉은 민석도 말이 없었다. 어쩌면 이 정적이 더 익숙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오늘은 컨디션이 좀 나아졌을까요? 나지막이 내뱉은 말이 차 안을 가득 채운 듯했다. 민석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졌을 거예요. 아니, 좋아졌어야죠. 그의 목소리엔 희망보다는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남편은 건강했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고 병실에서의 시간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차가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한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다. 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매일같이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남편이 여전히 밝게 웃고 있을지 아니면 더 수척해졌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오늘도 남편은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왔어.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어 주었다. 많이 기다렸어.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조금 전까지 간호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너희가 오면 바로 올 줄 알았지. 민석이 옆에 조용히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기분은 좀 어때요? 괜찮아. 뭐, 어제랑 다를 건 없지만. 남편은 일부러라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숨길 수 없는 피로감과 손끝에 스며든 차가운 기운을.
그는 언제나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아프게 다가왔다. 아, 참. 오늘도 뭐 챙겨왔어? 남편은 일부러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 온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넣었어. 우리 아내 정말 최고야. 그는 억지로라도 밝은 얼굴을 보였다. 민석은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평범한 대화, 일상의 이야기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나는 보고 있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 푹 쉬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조심히 가. 내일 또 보자. 병실 문을 닫고 나올 때 나는 문 너머에서 들리는 조용한 한숨을 들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형, 진짜 괜찮을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숨을 삼켰다. 솔직히 말하면 나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민석은 언제나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달랐다. 그도 나처럼 아파하고 있었다. 나도 그래.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나날들. 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다. 병실에 들어서면 언제나 남편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진실을. 왔어. 그는 마치 오랜만에 본 것처럼 반가운 얼굴을 했다. 침대 위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무리하지 마. 내 손을 감싸 쥔 그의 손끝이 예전보다 더 차가웠다. 그의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나는 그가 얼마나 야윈 것인지 깨달았다. 오늘은 컨디션 어때? 민석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걱정이 묻어나 있었다. 남편은 나를 한 번, 그리고 민석을 한 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뭐, 늘 그렇지. 근데 너희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도 서로 어색하게 눈을 피하고 침묵이 늘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응,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남편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민석에게로 돌렸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고맙다. 아닙니다. 형이 부탁한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쉽지 않을 텐데 내가 곁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놓여. 그는 나보다 더 오래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나는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다. 민석과 함께할 내 모습을 그려보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 시간을 만들어 놓았던 것. 그렇게 깨닫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애써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알겠어. 병원을 나설 때 나는 언제나처럼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문을 나서는 순간 그가 다시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베개에 얼굴을 묻는 모습을 보았다. 뒤돌아서지 않으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민석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놀라운 건 나는 그 손길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남편이 만들어 놓은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내가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밝게 인사하며 장난도 치고 농담을 던지곤 했는데 이제는 긴 침묵이 이어지는 날이 많아졌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야윈 모습으로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천천히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오늘은 좀 어때?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잠시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요즘 나랑 있는 시간이 힘들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 난 다 알아. 너도 민석도 힘들 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그냥 내가 아픈 게 힘들 뿐이야. 그는 내 손을 살짝 쥐었다가 한숨과 함께 놓았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미안해, 이기적인 부탁이었지.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오르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왜 그런 말을 해? 나는 조용히 흐느꼈다. 남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려 내 볼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내가 널 혼자 남겨두고 갈 걸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어. 그의 손끝이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래서 부탁했던 거야. 내가 외롭지 않도록, 혼자 힘들지 않도록. 나는 눈물을 닦아내려 애썼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게 더 미안해. 나는 울면서도 솔직한 감정을 말해버렸다. 너한테서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게 더 미안해.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다행이야.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뭐가 다행이야? 내가 아직 날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민석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몸을 돌렸다. 괜찮아? 민석이 내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민석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민석은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내 나를 힐끗 보았다. 나는 이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남편 앞에서 더 이상 울 수 없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남편은 피곤한 듯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잡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민석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흔들리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날들이 계속됐다. 나는 매일같이 남편을 보러 갔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민석과 함께였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픔이 스며 있었다. 괜찮아. 너희가 와서 다행이야.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게 웃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병실을 나서기만 하면 그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릴 거라는 걸. 민석과 나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고 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문득 민석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가 내 손을 잡았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겠지. 남편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조금씩 변해갔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감정도 점점 더 복잡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그렇게 믿으려고 했다. 하지만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고 민석은 거실 한쪽에 기대어 담담한 표정으로 내게 시선을 던졌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하지만 그 말은 민석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지내다 보면 감정도 무뎌질까? 그랬으면 좋겠어.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동정도 위로도 아니다. 나는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미안해, 나는 이게 너무 무서워.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우리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을 마주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 앞에 서 있었다. 남편이 깊이 잠든 밤, 병실의 불빛이 창가로 새어나왔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병원 복도는 적막했다. 나는 침대 맡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이 잠든 그의 숨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지만 답을 알고 있었다. 사랑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너무 복잡했다.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민석이었다. 그는 조용히 내 곁에 섰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많이 아파 보이더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처음엔 미소를 지어주던 얼굴이 이제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나는 그것을 감싸 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 그리고 병실을 나서며 나는 문득 민석의 시선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밤의 풍경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지만 차 안의 공기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쉽게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석은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민석아. 그는 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답을 확인했다. 하지만 멈출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보았다.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선을 넘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느끼는 것밖에. 이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가 너머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병실은 차분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는 아직 내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창밖의 하늘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살짝만 닿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손은 어제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다. 잘 잤어.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려 했다. 남편은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민석과 나는 어젯밤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밤은 유독 길고도 무거웠다. 남편이 이 모든 걸 알았다면, 그가 처음부터 우리의 감정을 눈치채고 있었다면,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되뇌고 있었다. 그는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침대에 앉아있는 남편이 나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소나기가 이전보다 훨씬 힘이 없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난 행복해. 그의 말이 들려왔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이라는 듯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난 처음부터 알았어. 내가 민석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나와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한 표정을 짓는 걸 봤어. 그리고 민석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울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난 내가 혼자 남겨질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 남편은 힘겹게 웃었다. 내가 곧 떠날 걸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민석이었어. 그 녀석이라면 널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었거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 바보야,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울지 마. 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래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그의 말이 더 이어지기 전에 문이 열리며 민석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나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남편의 표정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걸 이해한 듯 했다. 남편은 민석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잘 부탁한다. 그 말에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그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민석과 나는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난 행복해.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나는 손을 가슴에 가져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석도 옆에서 조용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다. 병실 문 앞에서 벗어나면 늘 하던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멈춰섰다. 그도 따라 멈춰섰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보았다. 우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석은 한동안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들렸다. 난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순간 주변의 소리가 전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뭐라고 했어요?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걸 알았기에 난 이 감정을 끝까지 숨겼어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잊혀질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내 남편이 날 불렀을 때 난 도망치고 싶었어요. 널 가까이서 봐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친구가 부탁했으니까, 그가 널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거절할 수 없었죠. 그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내 감정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도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았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를 함께 있도록 했던 거야. 그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토록 간절하게 부탁했던 거였다. 난 처음부터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민석은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고, 남편은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남편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병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창밖에서는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낮과 다름없었다. 의료 장비의 규칙적인 소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한없이 가늘어진 숨을 몰아쉬며 내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괜찮아?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것만 같았다. 나는 무서웠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내 눈이 뜨거워졌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나를 사랑했잖아. 나도 너를 사랑했고, 그걸로 충분해. 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그가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이제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 뒤쪽을 향했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보았다. 민석이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그도 눈이 붉어져 있었다.
남편이 조용히 손을 뻗었다. 나는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가 내 손을 놓고 민석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난 행복해.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참으려 했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민석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도 울고 있었다. 남편은 남은 힘을 다해 민석의 손을 꼭 쥐었다. 내가 못 해준 걸 내가 해줄 수 있겠지. 민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나를 바라보았다. 내 사랑, 너무 오래 혼자였잖아. 이제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난 안심이 돼. 나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당신 없이 난 아냐.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너는 계속 살아가야 해. 그리고 행복해야 해. 나는 그의 손을 다시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힘없이 손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이 감겼다. 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석이 조용히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그의 품에서 끝없이 흐느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 그를 선택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도 담담하게 치러졌다. 나는 마지막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민석. 하지만 정작 남편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나였다. 그가 떠난 후의 삶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가 없는 공간은 텅 빈 듯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앞에 서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걸 내게 전해달라고 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뭐야, 이게?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 내 손이 떨렸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개봉했다. 안에는 손으로 직접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내 사랑.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해봐. 아마 울고 있겠지. 내가 얼마나 잘 아는지 알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나는 내가 혼자가 될 걸 생각할 때마다 가장 무서웠어. 그래서 나보다 먼저 널 떠나보낼 수는 없었어. 차라리 내가 먼저 떠나는 게 나았어. 그래야 내가 외로워도 그걸 지켜보는 고통은 없으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너를 위해서. 내가 떠난 후에도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곁에 남기고 싶었어.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너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 민석이야. 내 가장 오랜 친구이자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내 대신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야. 그가 널 사랑한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나보다 더 좋은 친구였고 그래서 그 감정을 숨겼어.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내 사랑. 이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차례야. 편지를 쥔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종이를 부여잡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 나는 조용히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민석은 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조용히 내 어깨 위로 올라왔다. 그 온기가 따뜻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남겨준 그의 선택이었다. 병실에 남겨진 흔적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그의 부재는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아침이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만 같았고 병실 문을 열면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는 남편이 없었다. 오직 벽에 걸린 사진 한 장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뿐이었다. 책상 위에 남편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적힌 편지가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를 쓰다듬었다. 몇 번이나 펼쳐 읽었지만
다시금 읽어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다. 내가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길 바라. 그리고 미안해. 이렇게 먼저 떠나게 되어서.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늘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고, 마치 그가 바로 옆에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당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눈을 뜨면 옆에는 그가 남긴 사람이 있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제는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남편을 떠나보냈고, 함께 아파했고, 함께 울었다. 그 상실을 누구보다 깊이 공유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가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삶을 다시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남편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좋아하던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이젠 좀 덜 아파.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아직도 가끔은 믿기지가 않아.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 여전히 병실 문을 열면 그가 있을 것만 같아. 우리의 슬픔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대신 서서히 그리고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봄이 오고 꽃이 피었다.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 맞는 계절이었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꽃을 들고 그의 묘지를 찾았다. 그리고 나란히 서서 바람에 실려오는 따뜻한 향기를 느꼈다. 사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끝없는 배려와 희생이 아닐까. 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남겨준 사랑과 함께 이어지는 삶이었다. 나는 그가 남긴 삶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남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뭔가 허공을 맴돌았어요.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지나 목덜미를 감싸고 부드럽게 내려오는 순간에도 나는 아무런 떨림도 느낄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 손길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괜찮아? 남편이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에 걸린 어색한 웃음이 들킬까봐 시선을 피했어요.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등을 돌렸어요. 침실은 순식간에 적막해졌죠. 옆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 잠든 듯한 그의 모습.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관계가. 나는 수연. 결혼 5년 차. 남들이 보면 완벽해 보이는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공허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상의 권태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이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설렘은 자연스레 사라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졌어요. 남편과 대화를 해도, 함께 밥을 먹어도, 심지어 손을 맞잡고 걸어도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게 사랑인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생각할수록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날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모임 오랜만이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부부도 같이 온대. 나는 별 생각 없이 약속을 잡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친구들과 만나고 수다를 떨고 가끔 쌓인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임 장소는 도심에 있는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분위기는 아늑했어요. 친구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낯선 커플 한 쌍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여기 인사해. 이쪽은 준혁 씨랑 은지 씨. 나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수연이라고 해요. 그 순간 마주친 준혁의 눈빛. 낯선데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도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수연 씨. 그 한마디가 어쩐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첫 만남 이후 이상하게도 그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며칠 후 뜻밖의 곳에서 마주쳤죠.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날 커피를 사러 들른 카페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준혁이었어요. 그는 바리스타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바로 뒤에 서게 됐어요. 아, 수연 씨. 그가 놀란 듯 돌아보며 나를 바라봤어요. 준혁 씨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요. 근데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네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뭐 마실 거예요? 그가 메뉴를 보며 물었어요. 라떼요. 따뜻한 거. 그럼 오늘은 내가 살게요. 그냥 두 번째 만남 기념으로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받아요. 준혁은 자연스럽게 주문을 마치고 내 커피를 건넸어요. 그저 커피 한 잔이었지만 그 손길이 왠지 낯설고도 설레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우연이지만 신기하네요. 준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도시가 넓다고 해도 이렇게 마주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 우연 말고 일부러 마주치는 건 어때요? 그가 웃으며 던진 농담 같은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난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자꾸만 되새겨졌어요. 그렇게 말하면 은지 씨가 서운해할지도 몰라요. 은지는 신경 안 쓸 거예요. 그의 말투엔 무언가 담담한 기운이 느껴졌죠. 나도 모르게 물어보고 말았어요. 부부 사이 괜찮아요? 뭐, 다 그렇잖아요. 결혼이 항상 설레고 완벽할 순 없죠. 그건 그렇죠. 말을 잇다가 문득 우리 부부 관계를 떠올렸어요. 남편과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죠. 준혁의 시선이 내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나도 그의 손을 봤어요. 반지가 끼워져 있었지만 어쩐지 낯설어 보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다시 준혁을 만났어요. 너희 이상하게 잘 어울려. 누군가 가볍게 던진 농담에 모두 웃었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준혁이 가볍게 눈웃음을 지었어요. 그러게요. 그렇다네요, 수연 씨. 아, 뭐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죠. 나는 애써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였나? 그날 이후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과 함께 있어도 나도 모르게 준혁을 떠올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그를 바라봤어요. 오늘 어땠어? 뭐, 늘 그렇지. 그는 무심하게 대답하고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더 이상 나는 이 관계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른 선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준혁과 마주 앉은 테이블 위 서로의 손끝이 미묘하게 스칠 듯 말 듯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거리감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요즘 힘들어 보이네요.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그저 지나가는 인사일 수도 있었는데 나는 순간 움찔하고 말았어요. 나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 그렇게 보이나요? 애써 가볍게 대답했지만 준혁은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내려앉았어요. 오랜 시간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인데 준혁은 단숨에 내 감정을 읽어내는 것 같았어요. 이해받는 기분.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낯설어서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오늘 야근이야 라고 짧게 메시지를 보냈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것보단 야근이라는 핑계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단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조금 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럼 어디 갈까요? 준혁이 물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글쎄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나 할까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근처의 한적한 바에 들어갔어요. 조명은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재즈가 잔잔하게 흐르는 공간. 웅성거리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우리 대화를 적당히 감춰줄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죠. 결혼 생활 어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답을 고민했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응, 그냥 오래된 관계니까. 늘 그렇잖아요. 알 것 같아요. 그는 짧게 웃으며 잔을 기울였어요. 은지 씨랑은 어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냥 그래요. 순간 우리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상했어요.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결혼 생활의 지루함, 말하지 않아도 아는 권태로움, 그리고 그 사이에 피어나는 묘한 공감. 문득 나는 상상해봤어요. 만약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면? 남편이 아닌 준혁과 함께 살았다면 지금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 그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을 막을 수도 없었어요. 설렘. 그 감정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무슨 생각해요?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냥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내 말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겠죠. 나는 다시 한번 그의 눈을 마주봤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전기가 흐른 듯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가까워져 있었어요.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죠. 그날 저녁 우리는 또다시 함께 있었어요. 조명이 어둡게 깔린 바, 테이블 위엔 마시다 남은 와인잔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혁은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는 그대로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죠. 멀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감쌌어요. 따뜻했어요. 그 감각이 너무 낯설고 너무 오래 기다려왔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메마른 땅에 떨어진 첫 빗방울처럼 가슴속이 복잡해졌어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가 낮게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아버렸습니다. 주저하는 순간은 짧았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춰버렸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심장이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키스가 끝난 순간 현실이 밀려왔어요. 숨을 고르면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준혁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인지. 그러면서도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알겠어요. 그 말은 우리 둘 다 믿지 않는 거짓말이었죠. 며칠 후 나는 다시 그를 마주했어요.
이번엔 나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도 마찬가지였죠. 다음에도 볼 수 있을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부하지 못했어요. 이미 선을 넘고 있었으니까. 거짓말이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나 자신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야근이야.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생해. 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목을 조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를 만나야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지만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요즘 많이 바빠요? 준혁이 물었어요. 우리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 같았지만 그 분위기는 이미 전과 같지 않았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나는 그렇게 둘러댔어요. 그는 내 대답을 듣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거짓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가요?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그 의미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비워질수록 감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술이 들어가면 생각도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았어요. 난 이게 맞는 걸까? 문득 그렇게 내뱉고 말았어요.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가는 곳이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는 단정 지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나를 더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의 감정을 더 깊이 밀어넣고 있었어요. 다음 날 나는 무심코 거울을 봤어요. 그곳엔 익숙하지만 낯선 내가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한때는 남편을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공허함이 더 커진 걸까? 하지만 나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졌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뭐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그의 시선이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바빠서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냐?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을 그가 알아채고 있는 걸까?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삼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깊이 빠져버렸는지 깨닫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머릿속에는 준혁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을 멈출 수 없었어요. 잘 잤어?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물었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죠.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펼쳤어요.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달라졌어요. 머릿속엔 온통 다른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혁. 그의 손길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아니, 어쩌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는 먼저 연락을 참아냈어요. 그제도.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열어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시간 돼요? 심장이 뛰었어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언제든요. 그 짧은 대답에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마주했어요. 이번엔 카페도 레스토랑도 아니었어요. 호텔. 준혁이 방의 문을 열었고 나는 아무런 말 없이 그 안으로 들어섰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더 원하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내 감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한 일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남편과 함께 있어도 준혁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집에 있어도 그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뒤엉켜 버렸어요.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요? 너 요즘 이상해.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어요. 뭐가? 글쎄, 그냥 느낌이 그래.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피곤해서 그래. 별거 아니야.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더 두려웠어요. 남편이 모른다고 해서 이 관계가 안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는 매일 한 발씩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감정을 멈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감정은 더더욱 그래요. 나는 늘 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변화를 쉽게 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친구들까지 눈치채기 시작하더군요. 야, 요즘 너 좀 이상해. 친구 미진이 갑자기 내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나를 빤히 바라봤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뭐가,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하는 거야. 미진은 다그치듯이 물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웃어 보이며 가볍게 넘기려고 했죠. 나 요즘 바쁘긴 했어. 그게 좀 티가 났나 봐. 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도 어색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미지는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니, 바쁜 게 아니라 너 뭔가 달라졌어. 말투도 표정도 분위기도. 그녀는 내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너 혹시 바람 피우냐? 그 말에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죠.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래? 그래, 그럼 다행이고. 미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나는 애써 자연스럽게 보이려 노력하며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들킨 걸까? 아니면 단순한 의심일까? 하지만 미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친구 지훈까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너 요즘 좀 이상해. 또야, 다들 왜 그래? 그냥 느낌이 그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지훈은 나를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피하고 싶었어요. 다들 피곤해서 그런가 봐. 요즘 회사 일도 많고 그냥 정신없어서 그래. 나는 대충 얼버무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한참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러면서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내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변한 걸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감정을 감출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였어요. 이제는 누구라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나는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거짓말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너 요즘 뭔가 이상해. 남편이 식탁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어요. 뭐가, 무슨 소리야? 그냥 예전 같지 않아. 남편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일도 이제는 예리하게 파고드는 것 같았죠.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회사 일이 많잖아. 나는 태연한 척하며 밥을 한 숟갈 떴어요. 하지만 남편의 시선이 여전히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내 핸드폰이 올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내 핸드폰을 보던 흔적이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핸드폰 건드렸어.
나는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가만히 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왜? 너 도대체 뭐 숨기는 거야?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눈빛이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뭘 숨긴다는 거야? 나는 애써 당황하지 않은 척하며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잠금 해제 좀 해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냥 좀 보게. 내 사생활이잖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즘 내가 하는 행동이 수상해서 그래. 수상하다니. 퇴근 시간도 달라지고 핸드폰도 예전보다 더 자주 보잖아. 그리고 뭔가 계속 숨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거야? 순간 거짓말이 떠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쉽게 믿을 것 같지 않았죠.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을 챙겨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남편이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거짓말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밝혀지는 순간이 결국 오고야 말았죠. 그날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너무나도 차가웠어요. 왔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평소 같았으면 무심한 척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틀었을 텐데.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들켰구나. 앉아. 그가 무겁게 말을 던졌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와 내 맞은편에 앉더니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내게 보여줬습니다. 메시지 창. 준혁과 나눈 대화. 오늘도 보고 싶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아무 느낌도 안 들어. 오직 당신만 생각나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가 어떻게 본 걸까? 비밀번호도 걸어뒀고 조심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말이야, 이거?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손은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냥 장난이야.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죠. 장난.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휙 던져버렸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굴러갔어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진심 같은데.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시선을 피했어요. 얼마나 됐어? 남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얼마나 된 거냐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렇지? 나는 숨을 삼켰어요. 더는 부정할 수 없었죠.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너랑 나 여기까지인가 보네.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던졌어요.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오해야. 나는 급하게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해.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직접 보냈잖아. 이걸 어떻게 오해라고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끝을 꼭 쥐었어요. 이혼해. 그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혼. 나는 그제야 그 말을 똑바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쉽다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이게 쉽게 들려? 너랑 나 5년을 함께 했어. 근데 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잖아.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어요. 너랑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던졌어요.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니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만해. 이미 늦었어.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불륜을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죠.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는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꼭 이혼해야겠어.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나도 생각해 봤어. 내가 나를 속이면서까지 그 남자에게 빠진 이유를.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차피 너도 외로웠잖아.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나만 외로웠던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남편은 테이블에 손가락을 툭툭 두드리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 굳이 이혼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때? 나는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가 던진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너도 나처럼 한번 해보는 거야. 나는 순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너랑 그 남자, 그리고 나랑 그 남자의 아내. 그는 손가락을 가볍게 꼽으며 말했다. 서로 한 번씩 바꿔보는 거지.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남편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는 나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그냥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볼 수도 있고.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이게 너한테 이득이 되는 거야?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나도 지금까지 참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만 바람을 피운 게 아니야.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여자, 내가 만나던 남자의 아내. 남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나도 그녀와 연락을 했어. 순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거짓말이면 뭐하러 이런 제안을 하겠어. 남편은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내가 먼저 무너질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나도 똑같이 무너지고 있었더라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뭐야?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남편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어요. 이혼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합의하면 돼. 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는 정말로 이걸 진심으로 말하는 걸까? 서로 원하는 걸 갖고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 그는 천천히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도 외로웠고 나도 외로웠으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무엇인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의 제안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만 할까? 어차피 나도 남편도 외로웠다면 그럼 내 말대로 해볼까? 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의 표정은 미묘했어요. 이건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가능해. 남편은 내 반응을 살피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너도 하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있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합의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은 부부의 모습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눈앞에 있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게 진짜 이별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나에게 한 장의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이제 정해야겠지? 그는 핸드폰 화면을 내 쪽으로 밀었어요. 그곳에는 익숙한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빠져버린 남자의 번호. 그리고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의 번호. 내가 먼저 연락할까? 아니면 내가 먼저 할래?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내가 먼저 연락해 볼게. 나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몇 초 후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나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른 후 낮고 부드러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래, 나도 그럴 것 같았어. 그렇게 나는 모든 걸 감춘 채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완전히 변하는 걸 느꼈어요. 나는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도 그랬어요. 우리 네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의 배우자를 바꾸어 만났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건 착각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낯선 감정, 색다른 설렘, 익숙하지 않은 손길.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것처럼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어요. 그 남자의 품에서 나는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나는 문득 허공을 바라봤어요. 눈앞에 있는 남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떠나 그를 택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감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손길도 그의 목소리도 이제는 더 이상 설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그가 내 얼굴을 살피며 물었어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를 감쌌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서 나는 아무런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가 내 것이 되고 나니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감정이 사랑이 아니었던 걸까요? 한편 남편의 모습도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여자와 함께하면서 마치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웃음이 가짜라는 걸. 그의 눈빛이 공허하다는 걸.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여전히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걸.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나는 남편과 마주 앉아 물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하고 있겠지. 나는 그의 대답이 어쩐지 공허하게 들렸어요. 우리 네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바꿨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찾아 떠났지만 그 어디에도 사랑은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깊은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빠져나갈 방법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걸. 나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눈빛은 초점이 사라져 있었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랑을 찾아 떠났지만 이제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어요. 내가 원했던 게 정말 이런 삶이었을까? 이제 그만하자.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더 이상 사랑도 욕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서로를 갈망하던 감정은 어느새 증오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나는 싸늘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는 넌 내가 먼저 다른 남자를 원했잖아. 그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와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온 것을. 그 남자와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처음의 열정은 남아있지 않았죠.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네 사람 모두 바닥을 찍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길 기다리기라도 하듯 불편한 침묵만이 이어졌어요. 그때 그 남자의 아내가 나지막에 말했어요. 이제 끝내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나와 같은 감정을 공유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녀도 나도 우리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나는 남편을 바라봤고 그는 나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고 내 얼굴 역시 그에게 그랬을 거예요.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이혼하자.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사랑을 찾아 떠났다가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결국 네 사람 모두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우리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을 찾아 떠났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돌아왔어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마지막까지 잔인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우연히 그들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전 남편, 그리고 그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전 아내이자 이제는 전 남편의 새로운 연인.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돌아갔다는 걸. 너희 다시 만나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스쳤어요. 어차피 다 끝난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나를 지나쳐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겨졌죠. 그 남자와 함께였지만 이상하게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건 나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사랑도, 가정도, 신뢰도, 심지어는 새로운 관계마저도.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선택의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눈앞에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전 남편이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없었죠. 그저 차가운 결론만이 남아 있었어요. 후회해? 그는 짧게 물었어요.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후회라니. 이미 너무 늦었는데. 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걸어갔어요. 나는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요. 이제는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이 모든 혼란의 끝에서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배우자 교환이 초래한 충격적인 결말이었어요.